안녕하세요. 조단조단입니다. 오늘은 정서주 양이 부른 겨울 장미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서주 양이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그 심사위원들이 엄청나게 극찬을 했죠. 사실 칭찬을 들만해요. 그 전에 했던 다른 가수들보다는 월등 낫으니까요. 일단 목소리가 좋잖아요. 맑고 고운 목소리로 하기 때문에 이 노래가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음색이 일단 좋고 또 성량도 풍부하고 고음 처리, 저음 처리를 아주 깔끔하게 잘하죠. 발성도 좋고. 그래서 노래를 아주 잘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조금 그 만족보다는 아쉬움이 많이 컸습니다. 더 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가 있는데, 컨셉을 잘못 잡았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하나 제가 분석을 한 것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이 원곡은 이은하 씨가 불렀죠. 이은하 씨가 불렀는데, 일단은 부르는 방법이 상당히 잘못됐어요. 일단 목이 쉬었잖아요. 쉰 목소리로 자꾸, 이런 노래를 하고, 또 뭔가의 숨을 입으로 들이키면서 숨소리를 크게 내면서 노래를 하죠. 그런 노래 방식을, 그렇게 노래하게 되면 목이 상하고, 목이 상하게 되면 건강을 해치게 돼요. 그래서 건강을 해치는 방법으로 노래를 하고 있죠. 듣기에도 별로 안 좋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허스키의 매력이다 하는데, 허스키 목소리가 매력일 수는 없어요, 사실. 인기를 얻은 사람 몇몇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허스키 가수가 이은하 씨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허스키 목소리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CM송 같은 걸 들어보면 전부 허스키 목소리는 전혀 없어요. 전부 맑고 고운 목소리로 하지, 뭔가 통통 튀는 목소리, 이런 목소리로 하지, 허스키 해가지고는 광고가 안 되죠. 일단 광고용으로는 전혀 쓸모가 없어요. 오페라를 보나 뮤지컬을 보나 주인공은 항상 맑은 목소리, 뭔가 말이 또렷또렷하고 맑은 목소리로 하지, 허스키하거나 낮은 목소리는 일단 악역을 맡거나 혹은 아무리 잘 돼봐야 주인공 상대역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허스키는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동물 세계를 보더라도 새들 보세요, 새. 허스키한 새가 있나? 전부 맑고, 하다못해 참새가 지저귀더라도 얼마나 맑아요. 그러니까 멀리까지 소리를 전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까마귀가 까옥까옥 하더라도 그 소리가 굉장히 사실은 맑거든요. 뭔가 목이 쉬었다거나 그런 동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태어날 때는 다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목소리가 이제 목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목소리가 쉬게 된 거지, 그게 결코 정상적인 목소리라고는 할 수 없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허스키 보이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겠지만,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자연의 이치를 보거나 또 우리 인생사를 보거나 어쨌든 허스키한 목소리는 별로 환영받지 못한다. 그런 걸 우리가 사실 알고 있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을 어쨌든 그렇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맑은 목소리로 해야 되는 건데, 맑은 목소리, 좋은 목소리로 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예, 이제 겨울 장미 컨셉을 얘기하게 되면, 예, 철이 없어 그때 몰랐어요. 그놈끼리 뭘 말하는지. 예, 뭐 내가 이제 사랑하는 눈길,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였단 얘기죠. 내가 어려가지고 혹은 철이 없어가지고. 예, 바람 불면 그대 잊지 못해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생각한다 이거죠. 뭘 생각하겠어요? 지난 시절, 어린 시절에 떠나간 사랑을 생각하는 거죠. 예, 겨울에 피는 흰 장미여 아직도 나를 기다리나. 겨울에 피는 흰 장미가 뭐예요? 예, 겨울에 피는 흰 장미, 감춰진 마음 보고 싶죠. 겨울에 피는 흰 장미여 아직도 나를 기다리나. 감춰진 마음 보고 싶어 햇살을 향해 피었는가. 즉 겨울에 피는 흰 장미라는 것은 철을 잘못 만난 장미라는 얘기예요. 예, 장미는 사랑이잖아요. 사랑. 예, 사랑도 때를 맞춰서 피어나야 된단 말이죠. 때가 안 맞으면, 그죠? 사랑이 필 수가 없죠. 예, 꽃도 마찬가지예요. 예, 철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제철에 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겨울에 피어봐요. 장미가 어떻게 펴? 예, 필 수가 없지, 사실은. 뭐 햇살을 향해 피었는가 했는데, 겨울 햇살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게 약하잖아요, 겨울 햇살은. 그러니까 피다 말죠, 결국은. 철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때를 제대로 만나야 돼. 예, 사람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때를 잘못 만나면 불행하잖아요. 불행한 일생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잘 만나야 된다. 예, 그러니까 때를 잘못 만난 장미. 안쓰럽고 애잔하잖아요. 그래, 안쓰럽고 애잔한 그 마음. 그 장미가 뭐예요? 결국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이루지 못한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애틋한 마음, 안쓰러운 마음, 예, 그런 거를 나타내야 된단 말이죠. 그 세 번째, 네 번째 소절에서는. 이 소절이 굉장히 고음이에요. 고음이지만 막 내질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랑에 대한 애틋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나타내려면 부드럽게 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고음을 부드럽고 우아하게 내야 되는데, 예, 고음이라고 해서 막 내질러 버리면, 예, 그런, 우아한 뭔가, 안쓰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은 전혀 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노래 잘한다는 말은 듣죠. 아우, 노래 잘하네. 시원스럽게 내지르네. 목청 좋네. 그런 생각은 들지만, 예, 그거로 끝이란 말이에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수가 주인공이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가수는 이 노래 속에 있는 주인공을 살려야지. 예? 내가 주인공이 돼서 앞에 나서버리면 실제 주인공, 그러니까 노래 속에 있는 주인공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노래 잘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우를 저지르기가 굉장히 쉬워요. 예. 왜냐면 자기 가창력을 뽐내다 보니까 이 노래 컨셉을 제대로 못 살린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노래 속의 주인공이 정작 살아야 될 주인공이 죽어버리고, 예, 가수가 그 주인공을 대신해 버린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노래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 물론 이 노래를 듣고도 감동이다, 아, 대단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감동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은 60, 7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 가수가 내세워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가수는 항상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예, 노래를 살리려고 노래 속의 주인공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진짜 제대로 된 노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5번째 소절은
사랑의 말 내게 들려줘요. 그리움이 나를 반기도록. 여섯 번째 소절은 바람 불면 그대 잊지 못해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그대 기다려요. 그러니까 지나간 첫사랑에 대한 미련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소절하고 똑같이 같은 박자, 음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소절은. 근데 뭐 이미 이루지 못한, 지난날에 이루지 못한 사랑이 어떻게 다시 오겠어요. 다시 오지 못할 줄 알지만 그래도 미련은 남는 거잖아, 사람이. 그래서 그런 미련을 갖다가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가 내용을 보면 좀 슬픈 거죠, 한마디로. 슬프고 좀 애잔하다고 해야 되나?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그런 뭔가 안쓰러운 마음, 그런 마음을 겨울 장미라는 그 겨울 장미, 하얀 그것도 빨간 장미도 아니고 하얀 장미에다 담아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장미는 봄에 피는 거지요.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 6월에 피는 꽃이잖아요. 그리고 장미하면 빨간색이 연상되잖아요. 빨간 장미. 빨간 장미는 뭐예요? 사랑.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타는 사랑. 이런 걸 바로 연상이 되는 건데, 아무튼 겨울 장미는 누가 겨울에 장미를 찾겠어요. 그러니까 쓸쓸하고 뭔가 때를 잘못 만난 불행한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피우지 못한 사랑, 이루지 못한 사랑을 또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컨셉을 가지고 노래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부드럽고 차분하게 해줘야 돼요. 막 내질러서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컨셉으로 노래를 해줘야 되는 노래다. 그리고 이제 이 노래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이 노래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하나씩 먼저 설명을 하면서 설명은 이제 정서지 양이 부른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노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전체가 6소절이죠. 6소절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소절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소절에서 다시 되풀이가 돼요. 되풀이가, 그러니까 음정 박자가 똑같이 되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소절만 정확하게 익히면 그 뒤로 앞에 두 소절이 또 반복이 되니까 네 소절만 정확히 익히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이제 좀 단순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빨간 표시로 돼 있는 거 있죠. 철이 없어 그땐 몰랐어요. 요 리듬이 그놈끼리 무엇을 말하는지 되풀이되고 바람 불면 그대 잊지 못해. 그러니까 3번 되풀이돼요. 그리고 나서 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소절에서 또 다시 3번 되풀이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번 되풀이되는 거죠. 같은 리듬이. 철이 없어 그땐 몰랐어요 하고 똑같은 리듬이 약간 음정만 바뀌면서 6번이 되풀이된다는 얘기죠. 같은 리듬을 6번 되풀이되니까 철이 없어 그땐 몰랐어요만 제대로 익혀두면 같은 리듬으로 계속 하면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겨울에 피는 흰 장미요. 이 장면이 또 아직도 나를 기다리나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리듬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같은 리듬이 또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춰진 마음 보고 싶어. 햇살을 향해 피었는가. 이렇게 해서 똑같은 리듬이 4번 연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4번 연속. 그러니까 겨울에 피는 흰 장미요. 이 부분만 알면 정확히 리듬을 익혀두면 그건 4번 연속 되풀이되니까 되풀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나는 생각해요 라는 리듬이 마지막에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나는 기다려요 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건 같은 리듬이 또 두 번 되풀이 되는 거죠. 세 가지 리듬밖에 없어요. 여기는 딱 세 가지 가지고 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삼연음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삼연음이 연속적으로 나오죠. 네. 그래서 삼연음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익혀놔야 돼요. 삼연음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 이 노래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삼연음에 대해서 확실히 개념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노래를 통해서 삼연음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걸 확실하게 공부를 해둬야 된다는 얘기죠. 첫 소절에서 철이 없어 그땐 몰랐어요. 요 리듬이 6번 반복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첫 마디가 삼연음으로 시작을 해요. 삼연음이라는 것은 세 음이 연달아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세 음이. 그래서 이 세 음인 한 음이 3분의 1박자거든요. 그래서 3분의 1박자를 셋을 더해가지고 한 박자를 만드는 거예요. 한 박자로 해주는 거죠. 이 철이 없음. 3분의 1박자이기 때문에 힘을 주면 안 돼요. 항상 힘을 빼고 가볍게 여리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항상 삼연음은 여리게 해줘야 돼요. 막 세게 했다, 여리게 했다 이러면 안 되고 항상 여리게. 언제든지 같은 속도로 해줘야 돼요. 빠르게 했다, 느리게 했다 이러지 말고 항상 같은 속도로. 그런데 뭐 삼연음에다가 앞에는 힘을 줘라 어쩌라 하는데 말도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어. 인간은 어떻게 3분의 1박자다 힘을 줘. 3분의 1박자다 힘을 주면 늘어지게 돼 있다니까. 박자가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분배를 해줘야 돼요. 3분의 1박자씩. 그러니까 삼연음이죠. 세 쌍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박자와 똑같은 세기로 해줘야 된다. 그 세기라는 것은 여리게 해줘야 된다. 세게 했다, 여리게 했다 하지 말고 항상 여리게, 부드럽게. 삼연음은 부드럽고 여리게 해줘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힘 주면 안 돼요. 삼연음에다. 그리고 이제 철이 없어 그땐 몰랐어요. 한 구절이잖아요. 한 구절. 한 묶음으로 해줘야 돼요. 한 묶음으로. 중간에 끊으면 안 돼. 노래 흐름이 끊기고 숨이 짧아져요. 중간에 자꾸 끊어버려 하니까 숨이 짧아지는 거예요. 거칠어지고. 그러니까 숨이 깊고, 숨이 깊은 사람은 거칠질 않아요. 항상 여유가 있죠. 근데 숨이 짧을수록 거칠단 말이에요. 여유가 없어요. 급해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항상 여유 있게 해야 되고, 숨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게. 소리가 안 나야 돼요. 근데 막 숨을 막 들이키면서, 그냥, 노래를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금방 목이 상해요. 목이 상해서 목이 허스키해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모르다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허스키한 것이. 숨이 점점 짧아지니까 호흡이 점점 거칠어지고. 그래서 노래도 엉망이지만 나중에는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엉망이 되고 몸도 망가지는 거예요. 건강도. 목이 상하면 건강도 망가진다니까. 이게 완전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노래하는 가수들이 혹은 뭐 성악가들이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이 많죠. 건강에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입으로 막 숨을 들이키니까 그러면서 노래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노래가 잘못된 게 아니라. 노래를 이상하게 하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해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래를 제대로 해야 돼요. 건강해지려면. 노래하면 건강해진다? 당연히 건강해져야 되지요. 근데 노래한 사람, 그렇다면 왜, 가수들이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 성악가들이 아픈 사람이 많아? 그럴 거 아니에요. 노래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가수, 유명한 성악가라도 별 수가 없어요. 입으로 막 숨을 들이키고, 숨이 거칠어진대, 소리가 거칠어지고,
소리가 거칠어졌다, 탁해졌다, 이런 거 벌써 몸에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 그때부터. 그러니까는 항상 맑은 목소리를 유지하고 맑고 고운 목소리를 유지하라는 이유가 그것이 우리 건강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 맑은 목소리. 예. 그러니까 맑고 고운 목소리로 우리는 타고났는데, 예, 우리가 몸이 망가지게 되면 그 소리가 예? 일단 아픈 사람은 목소리부터가 일단 가라앉잖아요. 거칠어지고, 예?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특히 사면음을 여리게 부드럽게 해줘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 이게 막 길어졌다, 짧아졌다, 세게 해졌다, 여리게 해졌다. 이건 아니라니까요. 예, 노래를 완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면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 노래에서는 이 사면음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그 가수의 내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겨울에 피는 흰 장미요. 이 부분은 요 리듬은 4번이 반복이 돼요. 예, 근데 겨울은 못 갖춘 말이죠. 반박자 반박자로 돼 있고. 여기도 힘을 빼야 돼요. 여리게. 예, 근데 못 갖춘 마디를 막 세게 내지르는 사람이 많아요. 예, 이건 완전히 원칙을 벗어난 거예요. 예, 말하자면 탈선을 한 거예요. 예, 탈선을 하면 어때요? 뒤집어지는 거지. 탈선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지켜줘야 돼요. 반드시 지켜줘야 될 원칙이라니까. 못 갖춘 마디는 여리게. 예. 뭐, 초등학교 음악 가르치나 하는데, 맞아요. 요거는 원칙이라니까.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이걸 안 지킨다고, 가수들이. 제대로 못 지켜. 이건 못 지키는 거지, 안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요. 못 갖춘 마디는 여리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뚜렷한 원칙이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 원칙대로 해줘야지 진짜 아름다운 노래가 된다니까요. 아이고, 뭐 아름답고 듣기 좋으면 됐지. 맞아요. 아름답고 듣기 좋으면 되죠. 원칙대로 해줘야 듣기가 좋다니까. 원칙대로 해줘야 아름다운 거고. 원칙을 벗어나 탈선한 것이 뭐야 아름다워. 그건 아니죠. 네. 뒤집어지는 거지. 뒤집어진 것이 아름다워요? 도대체가. 그리고 이제 겨울에 얘는 그 한 박자 반이죠. 점 4번 음표가 있는 것은 항상 세게 해줘야 돼요. 네. 항상. 네. 특히 4번의 4박자나 4번의 2박자 노래에서 점 4번의 3박자도 마찬가지고 점 4번 음표가 있는 곳은 항상 세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은 여리게 해주는 거예요. 항상 부드럽게. 이것도 원칙이에요. 원칙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겨울에 피는 흰장미요. 이 부분이 고음이잖아요. 고음. 근데 뭐 대단한 고음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높은 레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대단히 고음처럼 생각을 하는데 대단한 고음도 아니죠. 이 레 정도는. 쉽게 낼 수 있는 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막 여기를 막 소리 질러서 내질러. 이건 아니라니까요. 고음을 부드럽게 우아하게 내줘야 돼요. 그래서 가수의 내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피는 흰장미요. 겨울에 피는 흰장미가 무슨 힘이 있어. 힘이 없지. 근데 여기를 막 힘차게 내지르는 건 이 노래 내용하고 안 어울린다는 얘기라니까요. 어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해줘야 돼. 안쓰러운 마음으로. 겨울에 피는 흰장미요. 때를 잘못 만난 장미인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막 여기 힘차게 막 내질러. 씩씩하게. 그러니까 컨셉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컨셉이 안 맞는 거죠. 노래 내용하고 그리고 이 음표하고도 안 어울리고
예, 전혀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언밸런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겨울에 피는 흰장미요. 부드럽게 우아하게. 예, 내지르지 말고. 예, 원곡 가수가 내질렀다고 해가지고 같이 하면 안 돼요. 원곡 가수가 더 잘 부르면 안 돼요. 더 잘 불러야지. 뒤에 부른 사람이. 근데 원곡 가수보다 더 잘 부를 생각은 전혀 못 한다니까. 겨우겨우 따라가는 거예요. 뒷공무니만. 그래서 되겠어요? 항상 추월할 생각을 해야지. 예. 아무튼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 겨울에 피는 흰장미요. 부드럽게. 예. 힘을 빼고. 아시겠죠? 그리고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나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겨울에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나는 생각해요가 있고, 맨 마지막에는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나는 기다려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는 생각해요고 마지막은 기다려요란 말이죠. 똑같은 기다려요가 아니에요. 예, 생각하고 기다리는 거잖아. 생각이 먼저죠. 그러니까 생각을 먼저 하고 나중에 기다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거 이제 사면음이 3번 되풀이 되잖아요.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되풀이 되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짧은 대목에서 한 구절에서 무려 4번이나 되풀이 되는 거예요. 사면음이. 그러니까 여기를 세게 하고 느리게 하고 막 하면 안 돼요. 같은 리듬이잖아요. 한 박자란 말이에요. 한음이 3분의 1박자씩 해서 3개 더해서 한 박자. 그러니까 사면음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더라도 똑같은 속도로 해줘야 돼요. 일정한 속도로. 똑같은 세기로 해줘야 되고. 똑같이 세게 했다, 여리게 했다 하지 말고, 빠르게 했다, 느리게 했다 하지 말고, 항상 똑같은 속도로. 항상 똑같이 여리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잘 못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똑같은 리듬인데 왜 똑같이 안 해주고, 어떤 때 빠르게 했다가, 어떻게 느리게 했다가, 어떻게 세게 했다가, 여리게 했다가, 그러냔 말이죠. 그건 아니라니까요. 네. 노래를 완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과도하게 감정을 막 실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을 못 지켜. 자기 감정에 취해가지고. 근데 감정이라는 건 허상이에요, 허상. 허상을 쫓으면 이렇게 노래가 엉망이 돼요. 네. 음정, 박자, 강약 조절, 발성. 이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이 실상을 쫓아야 된다고. 그래야 노래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노래를 제대로 하면 그 제대로 한 노래 속에서 감정은 저절로 우러나온다니까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감정을 막 불어넣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노래가 억지스러워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음정 박자도 안 맞게 되는 거고. 억지스러우니까 부자연스러운 거죠. 예. 감동이 없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그 억지스러우면 뭔가 자연스러운 데서 오는 거거든. 예,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감동은 자연스러운 데서 와요. 꾸미지 않은 데서. 예. 꾸미지 않은 듯 꾸며야 된다고. 꾸미는 것도. 예.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예. 감정도 자연스럽게 배어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란 말이에요. 예. 그래야 진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자기 감정을 불어넣어가지고 소리를 내지르니까 노래 잘하네. 아우 잘해. 거기서 끝이에요. 감동이 없어. 그렇게 해서는. 예. 막 억지로 막 소리를 내지르려니까 뭐 목이 쉬고 그러는 거죠. 예. 그건 아니라니까요. 예. 무슨 감정을 불어넣어? 감정이 뭐야 도대체? 예. 허상이란 말이에요, 허상. 그것은. 예. 저도 이제 초보 시절에는 감정을 어떻게 불어넣을까? 이 노래는 어떤 감정이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건 다 허상이에요. 예, 진짜 음정 박자 강약 조절 제대로 하고 발성을 제대로 하면 그 속에 있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우러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을 먹을 때도 나무에서 익은 홍시가 맛있지, 익지도 않은 감을 따가지고 거기다가 연화제? 그걸 넣어가지고 억지로 익혀놓으면 무슨 맛이 있어, 사실. 물론 맛이 어느 정도 있긴 있지만, 그 맛하고, 진짜, 나무에서 제대로 익은 거다고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되잖아. 그죠? 억지로 익힌 것은. 그러듯이, 억지로 막 감정을 쏟아내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감정 같은 거 잊어버리세요. 노래를 제대로 하라니까. 감정 잊어버리셔. 초보자일수록 감정에 빠져가지고 막, 그러기 쉬운데, 그건 아니라니까요. 잊어버리세요. 감정 같은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담백하게 하시라고. 담백하게. 노래를. 그게 진짜 제대로 된 감정이 나온다니까. 그래야만이.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안타까워. 서론이 좀 길었죠? 근데 이 노래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노래의 전반적인 상황을 쭉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길어졌네요. 정서주 양의 노래를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배경 설명을 자세하게 한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해요. 서주 양의 노래를 잘한다. 그리고 이 겨울 장미를 듣고도, 와, 잘하네.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더 이상 어떻게 잘해?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또 심사위원들이 쟁쟁한 심사위원들이 잘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최고 잘했나 보다, 100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 서주영이 부른 노래에서 이 겨울 장미에서 뭔가 좀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얘기를 하려니까 이렇게 설명을 좀 길게 할 수밖에 없었네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도 이런 설명, 배경 설명 이런 것은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 때때로 이렇게 좀 길어질 때도 있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직접 노래로 들어가겠습니다. 철이 없어 그때 몰랐어요. 그 눈길이 뭘 말하는지. 철이 없어. 철이 없까지는 사면음이죠. 부드럽게. 못 갖춘 말이니까 더구나. 그 써는 한 박자 반, 거기 세게 해주고, 그땐 몰랐어요. 여기는 또 부드럽게 해주고. 그리고 이거 전체적으로 한 묶음으로 딱 이어서 해줘야 돼요. 철이 없어 그땐 몰랐어요. 그 눈길이 무얼 말하는지. 철이 없어 그땐 몰랐어요 리듬하고 그 눈길이 무얼 말하는지 같은 리듬이기 때문에 똑같은 흐름으로 해주면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철이 없어 그때 몰랐어요. 그 눈길이 뭘 말하는지. 서주양은 다 잘했는데 한 구절을 지금 세 토막으로 내가지고 부르고 있어요. 그 철이 없어 끊고 그땐 끊고 몰랐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이게 한 구절을 한 묶음으로 하나로 딱 해줘야 되는데 세 토막을 내서 부르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눈길이 무얼 말하는지 여기도 세 토막 내서 부르고 있죠. 그 눈길이 끊고 무얼 끊고 말하는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 흐름이 살질 않는 거예요. 예. 심표동는도 이렇게 끊어요. 이건 아니죠. 뭔가 부자연스럽잖아. 그리고 건조한 느낌을 줘요. 뭔가 노래는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탁 자연스럽게 흘러가줘야 되는데 물이 흐르다가 뚝뚝 끊기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럼 뭔가 이렇게 딱딱해지는 거지 노래가. 부드럽게 유연하게 흘러가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노래가 딱딱한 느낌이 나는 이유가 뚝뚝 끊어가지고 중간에 노래를 하니까 그런 거죠. 철이 없어 그때 몰랐어요. 그 눈길이 무얼 말하는지. 예, 그러니까 이런 습관은 고쳐야 돼요. 예, 항상 한 구절을 한 묶음으로 해주는 습관. 길지도 않아요, 겨우. 예, 철이 없어, 그땐 몰랐어요. 예, 이걸 이제 처음에는 박자가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자를 저어가면서 연습하는 게 좋아요, 연습할 때는. 철이 없어, 그땐 몰랐어요. 그 눈길이 무얼 말하는지. 이걸 이 박자를 저지 않으면은 이게 빨라지기가 쉽거든요. 그래, 느긋하게 해줘야 돼. 차분하게. 그러자면 박자를 저어가면서 해야만 이게 딱딱 맞거든요. 그러니까는, 박자를 저어가면서 연습을 해야 돼, 이 노래는. 철이 없어, 그땐 몰랐어요. 그 눈길이 무얼 말하는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습 안 하니까 중간에 뚝뚝뚝뚝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자가 안 맞는 거지. 뚝뚝 끊기는 어떻게 박자를 맞춰? 맞출 수가 없어요. 저거 깨도. 예, 이게 한 구절을 두 번이나 끊어버리는데 세 토막을 내서 하는데 어떻게 박자가 맞냐고. 맞을 수가 없다니까. 예, 그러니까는. 그리고 노래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 흐름이 끊겨버린다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중간에 뚝뚝 끊어버리는 습관. 이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바람 불며 그댈 잊지 못해.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나는 기다려요. 예, 바람 불면 그대 잊지 못해. 이 부분도 그 바람 불면 끊고 그대 끊고 잊지 못해.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역시 3번 되풀이 되니까 3번 연속해서 세 토막으로 내가지고 하고 있죠. 뭐 같은 리듬이니까요. 바람 불며 그댈 잊지 못해.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나는 기다려요. 예. 그러니까 하나를 제대로 하면 여러 가지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구절을 제대로 하면 여섯 군데가 다 동시에 고쳐진다는 얘기예요. 예. 이 노래 왜냐면 같은 리듬이 6번 되풀이 되니까. 한 리듬에서 잘못하면은 6번이 다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근데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그 3연음이 3번 되풀이 되잖아요. 근데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나는 생각해요. 그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똑같은 리듬으로 해줘야 돼요. 3연음이니까. 똑같은 세기와 똑같은 박자로. 그러니까, 아이고, 뭘 당연한 얘기를 해.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는 사람이 없더란 얘기예요. 그 서주양도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이 부분에서 조용히 창문을 세게 하고 있어요.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약간 세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조용히 창문을 여는 건데 왜 갑자기 창문을 세게 하냐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이 리듬하고도 맞질 않고, 그 조용히 창문을 연다는 그 동작, 말하자면 동작 묘사를 했잖아요. 조용히 창문을 여는 동작하고도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세게 하니까 조용히 연다면서 왜 세게 열어? 이건 아니잖아. 그죠? 그 창문을 세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여리게 3번 여리게 연속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창문을 좀 세게 내질렀다는 얘기죠. 이건 아니라니까요. 노래를 노래 이런 식으로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나는 기다려요.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나는 기다려요. 노래 내용과 노래 흐름이 일치를 해야 돼요. 항상. 그게 이제 말과 행동이 딱 일치가 돼야 되는데,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저렇게 하면 뭔가 부조화가 나잖아요. 이게 바로 부조화라는 거예요. 이 가사에서는 조용히 연다고 하는데, 실제로 부를 때는 또 시끄럽게, 좀 세게 부르니까, 이게 부조화가 되는 거죠, 이게. 아무튼,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노래할 때는. 그래야지 제대로 된 노래가 된다는 얘기죠. 겨울에 피는 흰 장미야 아직도 나를 기다리나. 겨울에 피는 흰 장미요. 여기도 항상 시작 부분은 여리게 해줘야 돼요. 겨울에 에만 한 박자만 그 부분만 세게 해주고, 그대로 앞뒤로는 여리게. 고음이라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고음을 부드럽고 우아하게 내줘야 된단 말이죠. 겨울에 피는 흰 장미여 아직도 나를 기다리나. 아시겠죠? 우아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해줘야 겨울 장미에 대한 안쓰럽고 애절한 마음이 살아나는 거라니까요. 내질러 버리면 안 돼요. 겨울에 피는 흰 장미야 아직도 나를 기다리나. 서주양은 이 고음을 아주 세게 내지르고 있어요. 고음을 시원스럽게 잘 지른다라는 생각이 들죠? 노래 잘한다는 생각이 들죠? 흰장미라든가 기다리나 여기 부분을 세게 내지르니까. 그런데 뭐 가슴을 파고드는 애절함은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은 없고. 그러니까 심금을 못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가수보다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가수가 되는 게 훨씬 더 상수란 얘기죠. 그걸 목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여리게 해줘야 된다. 부드럽게. 겨울에 피는 흰 장미야 아직도 나를 기다리나. 겨울에 피는 흰 장미. 그야말로 그냥 곧 시들어 가가지고 그런 장미, 거기에 그 장미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이 더 살잖아요. 여기를 씩씩하게 내질러 버리면 그런 마음이 어딨어? 절대 살 수가 없지. 그렇죠? 감춰진 날 보고 싶어 햇살을 향해 피었는 밤.
감춰진 마음 보고 싶어. 이 부분도 당연히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감춰진 마음 보고 싶어. 햇살을 향해 피었는가. 이렇게 부드럽게, 우아하게. 근데 서주양은 이 감초 못 갖춘 마디에다가 힘이 들어가요. 힘이 세게 해버리니까는 박자가 늘어지게 돼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못 갖춘 마디를 여리게 해줘야지, 못 잡은 마디는. 근데 여기를 막 세게 내질러 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라니까 강약 조절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었는가, 햇살을 향해 피었는가에도 그 피었는가를 세게 해버리니까 박자가 늘어져 버리죠. 사면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감춰진 맘 보고 싶어. 햇살을 향해 피었는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니까는 안쓰러운 마음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감춰진 마음 보고 싶어. 햇살을 향해 피었는가. 그 장미에 대한 안쓰러움, 그런 것이 없단 말이야. 너무 씩씩하게 부르니까. 감춰진 맘 보고 싶어. 햇살을 향해 피었는가. 그래서 이거는 노래에 대한 컨셉이 안 맞는 거고, 또 이 리듬, 이 악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사면음을 제대로 못 살리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랑의 말 내게 들려줘요. 그리움이 나를 반기도록. 예, 이 5번째 소절, 사랑의 말 내게 들려줘요. 이거는 첫 소절하고 똑같아요. 예, 똑같으니까는. 그러니까 첫 소절에서 잘못했죠? 사랑의 말 끊고, 내게 끊고, 돌려줘요, 끊고. 그리움이 나를 반기도록. 그러니까 이 사랑의 말 내게 들려줘요, 한 구절. 그리움이 나를 반기도록, 한 구절. 이 두 구절을 지금 6토막을 내가지고 부르고 있다는 얘기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같은 리듬이 반복되니까 어느 한 군데서 잘못하면 전체를 다 잘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 고치면 전체를 다 고칠 수가 있겠죠. 사랑의 말 내게 들려줘요. 그리움이 나를 반기도록.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노래 실력은 노래를 전체를 다 잘할 게 아니라 어느 한 구절을 집중적으로 연습해서 제대로 하면 노래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했죠. 예, 향상이 된다고 했죠. 예, 왜냐하면 되풀이 되니까 노래라는 것은 늘 되풀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노래에서 나온 것이 또 저 노래에서도 나오고 계속 다른 노래에서도 같은 리듬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잘하고 싶으면 전체를 다 욕심내지 말고 어느 한 구절을 제대로 하는 습관.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내내 한 구절만 가지고 연습하시라고. 그게 더 실력이 향상이 돼요. 노래 잘하고 싶으면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제가 원포인트 레슨을 열심히 하는 것도 그 한 구절 속에 숨겨 있는 그 테크닉을 제대로 내 것으로 삼았을 때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된단 말이에요. 노래 하나 전체를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예, 그게 최상의 연습 방법이니까요. 사랑의 말 내게 들려줘요. 그리움이 나를 반기도록.
사랑의 말 내게 들려줘요. 그리움이 나를 반기도록. 아시겠죠? 이렇게 한 묶음 한 묶음으로 해줘야 노래가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바람 불면 그대 잊지 못해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나는 기다려요. 그리고 또 마지막 소절도 역시 그 두 번째 소절하고 똑같아요. 한 묶음 한 묶음 딱 두 토막으로 해주면 돼요. 바람 불면 그대 잊지 못해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나를 기다려요. 바람 불면 그대 잊지 못해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나는 기다려요. 이제 그 서주양의 노래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바람 불면 그대 잊지 못해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나는 기다려요. 근데 뭐 서주양뿐만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전부 비슷하게 부르고 있어요. 서주양하고 뭐 더 나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최상의 노래가 아니다. 서주양도 지금 경연에서 부른 이 노래, 이 겨울 장미보다 훨씬 더 좋은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갈 길이 좀 멀다고 해야 되나? 근데 갈 길이 멀 정도는 아니고, 서주양 정도 되면, 이건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쁜 습관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볍게, 말하자면, 지금 정확하게 문제가 어딘지를 캐치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완벽하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죠. 아쉬움이 많았다. 오늘은 정서주양의 노래를 분석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